연방의원과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중간선거가 미 전역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LA 한인 유권자들의 가장 큰 현안은 노숙자와 치안 문제였습니다. 전 세계 복권 사상 최고액이 걸린 파워볼의 1등 당첨자가 LA 인근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1등 복권을 판매한 업소 역시 거액의 보너스를 받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주에선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당첨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겨울 폭풍이 강타하면서 한 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최근 동물 진통제를 마약용으로 남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연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칫 혼수 상태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투표가 오늘 순조롭게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선거구마다 정확한 당선 윤곽은 다른데 LA는 오늘 밤 늦은 시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텍사스주 오스틴, 뉴욕, 시카고 등 미국 전역 투표소에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생겨났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오전 5시 버몬트주를 필두로 중간선거 투표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We need to come out and vote because it's our right. If we don't vote, then we don't have a say and we will not be represented. 선출 대상은 하원 의원 435명 전원, 상원 의원 100명 중 35명, 그리고 주지사 36명입니다. 투표는 지금까지 별다른 사고 없이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선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뉴저지와 텍사스, 애리조나에서는 기계 고장으로 용지를 인쇄하지 못해 손으로 직접 쓰는 방식으로 투표를 재개했고, 루이지애나주에선 폭탄 공격 위협으로 투표소를 옮기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투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마감됩니다. 당선 윤곽은 정오 무렵부터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이 민주당을 제치고 상하원 모두 장악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겉으로 감지되는 두 당의 분위기도 사뭇 달랐습니다. 지난달 사전 투표를 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공개 일정 없이 백악관에 머문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장 투표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 나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great night. I think it's going to be great for the country.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very big night and it's going to be very exciting for us. 상원의원 자리를 두고 초박빙 접전을 펼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사전 우편 투표 포함 여부를 둘러싼 소송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주장에 따라 날짜가 적히지 않은 우편 투표 수천 장을 개표하지 않기로 했지만 민주당 측이 득표로 집계해야 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따라 당선자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LA 한인 사회도 오늘 투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특히 유권자들은 LA시의 현안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최대 이슈는 노숙자 문제였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투표소 앞에 사람들의 줄이 구불구불 이어졌습니다. 일찌감치 투표소를 찾은 한인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이곳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소를 찾은 한인들은 최근 인플레이션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표를 행사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많이 당선돼서 나와서 사회 활동을 하는 걸 원하죠. 그리고 저희 한인들이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타운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인타운의 최대 이슈는 노숙자 문제였습니다. LA를 좀 바꿀 사람, 바꿀 수 있는 분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 옆에만 해도 지금 노숙자 문제 이런 게 너무 심각하거든요. 항상 회의에서 나오는 게 노숙자 문제 이런 거. Oh boy, all of them. They're all up there. Yeah. I mean, homeless, everything. You know. 최근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치안 역시 유권자들의 근심거리였습니다. I hope that the city gets a little cleaned up and people can feel safer walking around here, especially in communities that have a lot of elderly people. 한인들은 정당을 떠나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주민들의 삶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참된 리더가 나오길 바랐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한편 11월 중간선거의 결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주마다 투표 개시와 마감 시간이 달라 선거 결과의 윤곽은 오늘 나올 전망이지만 우편투표 개표 시점이 지역별로 다르고 1위 후보가 과반을 득표해야 하는 50% 룰을 두고 있는 주도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결과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우편 투표는 우체국 소인이 8일로 지키면 유효표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부 표들은 11일이 지나서야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도 일부 지역 선거는 길게는 10일이 지나서야 최종 승패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관심도가 높은 LA 시장 선거와 주 하원, 연방 하원 경합 지역은 내일까지도 승자가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거의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액의 복권 당첨자가 드디어 캘리포니아주 LA에서 나왔습니다. 해당 복권이 팔린 가게는 오늘 축하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LA에서 30분 남짓 거리인 알타데나시의 한 주유소. 이 가게는 하루 만에 이른바 복권 명당으로 소문났습니다. 전 세계 복권 사상 역대 최고액인 20억 달러 상당의 파워볼 당첨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상 최고 금액의 복권이 팔린 가게는 하루 종일 축하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파워볼은 지난 8월부터 40회 연속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누적 당첨금이 20억 4천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다수의 1등 당첨자가 나올 경우엔 당첨금을 나눠 갔지만 이번엔 단 한 명이 독차지했습니다. 행운의 복권을 판매한 주유소는 규정에 따라 보너스 상금으로 100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Lottery, we sell almost 45,000 tickets every day. I feel happy for the people who win the 2,200,000,000 in California. I don't know who, but hopefully we'll come short one day. This is the highest lottery ever sold in the history of lotteries. So, yeah, give back to your community. Do something good with that money, and then also have a lot of fun. 당첨자가 누구인진 아직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20억 달러 상당의 당첨금은 29년에 걸쳐 연금 방식으로 나눠받거나 세금을 제외한 9억 9,760만 달러를 현금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액 복권의 당첨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산 관리를 위한 변호사와 재정고문, 회계사 등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당첨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전문가들은 지난 8월 캘리포니아 주에서 스크래치 복권 역사상 2천만 달러에 달하는 가장 많은 금액에 당첨된 주인공 체드 프라이의 이름과 복권 구입 장소가 밝혀지면서 신분이 드러나고 가족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며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복권 웹사이트에 따르면 공개법에 의해 복권에 당첨됐을 때 당첨자의 이름과 당첨 금액, 해당 복권을 판매한 업소의 이름과 위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당첨자를 익명으로 할 경우 대중의 흥미를 끌지 못해 복권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며 의회 통과안의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미국의 11개 주만 복권 당첨자의 익명성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복권에 당첨됐을 때 익명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공유하고 당첨이 익명으로 보장되는 다른 지역이나 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이외의 다른 곳에서 복권을 사는 방법이 조언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은 오늘 겨울 폭풍으로 돌발 홍수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로 하수가 불어나면서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온타리오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50분쯤 6명이 온타리오 지역 배수구로 휩쓸려 들어갔으며 1명이 숨지고 2명은 실종됐으며 나머지 3명은 구조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5번 프리웨이 캐스테이크 북쪽 지역에서는 대형 화물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남쪽 방향 전 차선이 폐쇄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산불 피해 지역은 홍수주의보가 내려지면서 강제 대피령이 발령됐고
LA의 사이프레스 팍 지역에서는 차량 2대가 휩쓸려 가게 됐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폭우로 캘리포니아주의 해안가와 샌퍼란도 밸리, 리버사이드 카운티, 일랜드 엠파이어, 엔텔로 밸리 등에는 오늘 저녁 최대 5인치의 강우량이 예보됐습니다. 지난 2013년 뉴폴트 비치 해안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 남성의 DNA가 복원되면서 당국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수사관들에 따르면 2021년 10월 유전자 프로파일 개발을 위해 숨진 남성의 DNA를 근거로 시신의 외모 근사치를 추정했다고 밝혔습니다. 9년 전 한 상업 어선에 의해 발견된 이 남성은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고 부패돼 당시에는 인종을 확인할 수 없어 사건을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수사관들은 현재 복원된 남성의 외모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살인 사건의 재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고 죽은 남성이 중국계인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한편 복원된 이미지는 근사치일 뿐이며 정확한 남성의 외모는 아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용 진통제인 자일라진을 사람들이 과다 복용하면서 사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위험성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좀비 마약이라고도 불리는 동물 진통제 자일라진에 대해 최근 사람들이 과다 복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미 전역에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일라진은 말이나 소와 같은 포유동물에게 사용되는 근육 이완과 마취 등으로 쓰이며 사람이 복용할 경우 심박수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심한 경우 혼수 상태와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 would take just a tiny amount of xylazine to be fatal for humans because a 1,200-pound horse only takes a couple of cc's. The problem is it can increase sedation when it's combined with something like fentanyl. 한편 자일라진은 헤로인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보다 접하기 쉽다는 이유로 최근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애틀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1명이 숨졌습니다. 시애틀 경찰국은 오늘 아침 10시쯤 시애틀 북부 지역에 위치한 잉글함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1명이 숨지고 도주했던 총격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학생을 병원으로 바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What happened and observed the incident and identifying those because we need to interview them. And the rest, we're trying to get them released so they can get to their families and loved ones. 사건 직후 잉글함 고등학교는 잠정 폐쇄 조치됐으며 학생들은 인근 교외로 대피해 학부모에게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채 구금 중이며 경찰은 사건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최대 육류 가공업체인 타이슨푸드의 후계자가 만취 상태로 남의 집에 들어가 잠들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워싱턴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2시쯤 한 여성이 악한 소주 페이옓빌에 자신의 자택으로 귀가했다가 처음 보는 한 남성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체포된 이 남성은 타이슨푸드 최고 재무 책임자인 32살의 좌날 타이슨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집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장소 음주와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입건된 타이슨은 체포 당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12월 1일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지원이 아닌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의제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은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남아공에 11조 8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친환경 성장을 위해 영국은 우리 돈 2조 3천억 원을, 독일은 2,360억 원 지원을 약속하는 등 국가별로 자체적인 지원 계획도 내놨습니다. 선진국들의 이 같은 대규모 지원 약속은 이번 회의의 주요 성과로 평가됩니다. We urge our partners in the global north to step up their climate finance to the global south. 하지만 개발도상 국가들은 선진국들이 화석연료를 통한 산업 발전으로 현재의 기후위기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지원이 아닌 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약속만 반복하면 안 된다. 기후기금 공여에 시간이 걸리면서 전쟁을 위해 돈을 쓸 때는 거리낌이 없다며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팔라우 등 도서국가 정상들은 지금도 극한의 폭풍과 홍수로 농경지, 주거지, 인프라 시설 등이 파괴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Today, we are calling for those who are the largest emitters of pollution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damage they cause. 다만 일각에서는 선진국의 이번 대규모 지원 결정을 두고 독일을 포함한 EU 국가들이 러시아의 가스 공급 차단을 해결하기 위해 알제리, 세네갈과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새로운 가스 공급처로 확보하려고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참모들이 주고받은 부적절한 메모가 공개되면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사적 대화라고 강조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국회와 참사 유족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결국 해당 참모들은 퇴장 조치됐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의 대화 도중 웃기고 있네라고 적은 메모가 언론에 포착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강승규 수석의 노트에 적은 문구를 김은혜 수석이 급히 지우는 장면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당사자들은 사적 대화라고 해명했습니다. 단연코 이 부분이 위원님들의 발언이나 국감 진행 사항과 관련해서 진행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혹시 사적 대화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얘기 드릴 수 없습니다. 사적 대화를 여기서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는 물론 참사 유족들도 무시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원들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가슴 절절하게 아파 죽겠는데 웃기고 있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재밌는지. 논란 속에 국감은 중단됐고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은혜, 강승규 두 수석이 사과했지만 결국 여야 합의로 두 수석을 퇴장시킨 이후에 국감이 재개됐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당국자는 없다며 지금은 사의를 논할 때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매번 그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장관 바꿔라, 청장 바꿔라, 이것도 저는 좀 후진적으로는 봅니다.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안장관 역시 야당의 사퇴 요구에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재발방지책이 급선무라며 지금은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12구 참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경찰에 책임을 돌리며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전날 회의에서 경찰을 질타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경찰을 움직일 책임도 대통령실에 있다며 면피성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중후부처 장관은 그대로 놔둔 채 한 놈만 팬다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맞습니까? 여당이 반대해도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압박했는데 여당은 여전히 신속한 강제 수사가 우선이라며 거부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희생자들의 억울함과 유가족의 슬픔을 진정으로 달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태도를. 또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당내 인사에게서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희생자들의 명단과 사진을 공개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희생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국민의 죽음을 앞에서는 애도하고 뒤에서는 정치적 이용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을 정치 수단화하는 정치적 폐륜 행위입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희생자들 사연을 실명과 함께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사를 인용한 뒤 우리 국민들은 얼굴도 모른 채 추모해야 하냐며 명단 비공개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국민적 추모 열기와 애도 열기가 너무 오르고 이 비극적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국민의 목소리가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또 총리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는 야권에 여권은 책임 소재 가리는 게 우선이라고 맞서는 등 여야 대치는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8억 원대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 이름도 공소장에 적었지만 이 대표가 모금을 지시하거나 자금의 존재를 알았는지 또 이 돈을 실제 선거에 썼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고 남욱 변호사가 돈을 제공했다며 대장동 일당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선거 자금 명목이었다는 대목 외에 이 대표가 모금을 지시했는지 또 자금 존재를 알았는지까지는 적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역시 김 부원장과 대장동 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등장했지만 공모 여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대선 자금 명목이라면서도 돈을 어디 썼는지도 전혀 적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제1야당 대표 측근을 체포하며 전격 수사에 나섰지만 사실상 20일 전 체포영장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는 셈입니다. 김 부원장은 직접적인 증거 하나 없이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한 무리한 수사라며 진술을 거부해왔습니다. 검찰은 현금을 수수한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제일 잘 안다며 시점과 장소를 입증할 물증을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벌써부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2013년 410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하고 2014년 1억 원을 건넸다는 유 전 본부장의 다른 진술들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 의원이던 김용 부원장과 성남시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상 실장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까지 칼끝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김용 부원장은 검찰이 대장동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면서 소설을 절필시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지구 그림자의 달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 현상이 어제 저녁 전국에서 관측됐습니다. 특히 붉게 변한 달 뒤로 천왕성이 가려지는 진귀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김효미 기자입니다. 동쪽 하늘 말갛게 둥근 달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뒤 왼쪽 귀퉁이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구 그림자의 달이 완전히 가려져 붉게 보이는 개기월식이 시작된 겁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개기월식은 저녁 7시 16분에 시작해 8시 41분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달이 평소와는 달리 붉게 빛나는 건 지구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동안 태양빛 중 붉은 빛만 남아 달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개기월식에는 달의 뒤로 천왕성이 가려졌다 나타나는 엄폐 현상도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월식과 행성 엄폐가 동시에 발생하는 건 100년에 한두 번 일어날 정도로 드문 현상입니다. 지난 200년 사이 지구상에서 관측된 월식과 행성 엄폐는 단 4번뿐이었고 한반도에서 관측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측 가능한 다음 개기월식은 3년 후인 2025년 9월 8일에 일어나지만 개기월식과 행성 엄폐를 동시에 보는 일은 향후 200년 동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최근 이탈리아 정부가 난민 구조선 4척의 입항을 2주 넘게 거부하다가 지난 6일 여성과 어린이 등 140명만 내릴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프랑스 정부가 구조선 한 척에 타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항구를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프랑스 내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주민 234명이 타고 있는 오션 바이킹호가 마르세유 항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이탈리아 안사통신에 말했는데요. 오션 바이킹호 탑승자는 선별 없이 전원 하선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이주민에게 망명 신청 자격을 주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이주민 일부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탈리아 카타니아 항구에는 나머지 구조선 2척이 정박 중이고 250명의 이주민이 배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3주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국장이 현지 시간으로 8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전쟁에서 이길 경우 다른 독재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잔혹한 무력 사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다른 독재자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우크라이나가 굴복한다면 언제든 러시아는 또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특정 제품이 주목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번 봉화광산 매몰 사고 이후 커피와 크림, 설탕을 한 봉지에 담은 커피 믹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사 자체는 없었어도 이제 뭐 커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커피 한 뭐 낱개로 커피 믹스. 광산에 매몰됐다가 221시간 만에 구조된 광부들이 커피 믹스를 마시며 버텼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커피 믹스가 재난식품이었다니 커피 믹스 개발한 사람 칭찬에 같은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커피 믹스에 얽힌 사연도 있고요. 건강에 좋지 않은 줄 알았는데 체온 유지에 도움되는 영양소가 들어있다니 놀랍다처럼 커피 믹스를 다시 봤다는 글도 꽤 많습니다. 열량과 영양 성분에 관한 관심으로 커피 믹스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죠. 이런 소식에 구조자들을 광고 모델로 추천하는 일부 누리꾼의 반응도 있었지만 12구 참사로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난 마케팅처럼 보일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고 합니다. 어디가 입구이고 방인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새까맣게 타버린 집.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사는 한 남성의 집이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잿더미가 됐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이 추정한 화재 원인은 우리가 별똥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유성인데요. 실제로 사고 당시 현장 주변으로 불타는 공, 유성이 떨어지는 걸 봤다고 목격자들의 증언이 쏟아졌고요. SNS에는 불이 난 때와 비슷한 시각, 실제로 깜깜한 하늘에서 밝은 빛이 떨어지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방관들은 유성을 맞을 확률이 4조분의 1이라고 했다면서 집을 잃긴 했지만 복권을 사야 할 것 같다는 농담을 했다고 하네요. 암투병 중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만드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영상에는 항암 치료로 머리가 전부 빠진 한 여성이 요리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영상을 올린 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여성은 지난 2월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촬영 당시 이미 3차례나 항암 치료를 받아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였지만 엄마가 차려주는 마지막 한 끼가 될지도 모른다면서 아픈 몸으로 저녁상을 만들어줬다는데요. 이 영상을 촬영하고 며칠 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실제로 어머니가 차려준 이날의 식사는 아들을 위한 마지막 한 끼가 됐다고 합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8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